예전엔 저도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장 건강을 연구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장 건강과 소화 시스템을 연구하며 수천 분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정자 70세님의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자님도 그 믿음 하나로 12년을 고생하셨죠. 변비약을 늘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는데 오히려 장이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알이었던 약이 나중엔 3알, 4알로 늘어났고 그래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배는 늘 더부룩하고 외출하는 게 두려워서 친구 모임도 피하셨답니다. 그런데 단 4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약을 끊고 냉장고 속에 있던 매실청 한 잔과 한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요. 저는 그날 이후 장이란 게 얼마나 섬세한 기관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독소가 몸 전체로 퍼지면서 피부 트러블, 두통, 피로감까지 생깁니다. 심하면 장 무력증으로 이어져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장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정자님이 어떻게 12년 변비에서 벗어났는지 그 과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속도로 마셔야 장이 반응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 5가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김정자 70세님은 제 상담실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안 나오고 안 먹으면 더 안 나와요. 목소리에서 12년간의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처음엔 하루 한 알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3알, 4알로 늘어나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죠. 늘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서 외출도 친구 모임도 피하게 되셨답니다. 그때 제가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매실청 있으신가요? 김정자님은 있긴 한데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하시더군요. 사실 매실청은 많은 분들이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거나 식후에 아무 때나 드시죠.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려드리면 분명 좋아지실 거라고요. 그래서 김정자님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의 온도, 마시는 시간, 마시는 속도, 그리고 정확한 농도까지 모두 말이죠. 그리고 함께 나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교정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틀째부터 김정자님 배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나왔어요. 12년 만에 이렇게 편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5가지 나쁜 습관 교정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장은 다시 깨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김정자님을 변화시킨 매실의 4가지 황금 비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매실 한 잔의 황금 비법 4가지.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12년 변비를 4일 만에 해결한 매실의 4가지 황금 비법인데요.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물의 온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실청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야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한국영양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40도에서 45도 사이의 온수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가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김정자님은 처음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에 매실청을 타서 드셨어요. 시원하니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찬물은 오히려 장을 수축시킵니다. 장은 따뜻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긴장하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매실청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보셨던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끓인 물을 5분 정도 식혀서 42도 정도로 만들고 거기에 매실청을 타서 마시는 거예요. 온도계가 없으시면 손가락을 살짝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데일 수 있고 너무 식으면 장이 오히려 수축할 수 있으니까 이 온도를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매실청을 어떤 온도의 물에 타서 드시나요? 혹시 차가운 물에 타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식후보다 공복에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복일 때는 위가 비어 있어서 매실 성분이 장까지 바로 도달하거든요. 서울생활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아침 공복 시에 장운동이 1.5배 더 활발해진다고 해요. 김정자님은 처음엔 식후에 드셨어요.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까 매실청을 마시면 소화가 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식사 직후엔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서 매실 성분이 음식물과 섞이면서 흡수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장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린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이에요. 정확히는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겁니다. 김정자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매실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쉬고 있던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는 꼭 피하세요. 최소한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2시간은 지나야 해요. 음식물과 섞이지 않아야 매실의 유기산 성분이 장벽에 직접 닿으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공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드시나요? 오늘부터 아침 공복 시간을 장을 깨우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마시는 속도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장이 오히려 놀랍니다. 천천히 마셔야 장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한국임상소화건강학회 보고서를 보면 천천히 섭취할수록 장내 가스 생성이 감소하고 연동운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공기가 함께 들어가면서 가스가 차고 장이 갑작스러운 자극에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김정자님도 처음엔 급하게 마셨어요. 바쁜 아침 시간이니까 빨리 마시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마시면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더라고 하셨어요. 제가 5분 동안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틀째부터 배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5분 동안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10초 정도 쉬는 거예요. 총 6번에서 8번 정도 나눠서 마시면 딱 5분이 됩니다. 이렇게 마시면 매실 성분이 입안과 식도를 거쳐 위로 천천히 흘러 들어가면서 소화기관 전체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매실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위산과 중화되면서 편안하게 소화됩니다. 여러분은 물 한 잔 마실 때 보통 얼마나 천천히 드시나요? 혹시 한 번에 다 마시진 않으시나요? 오늘부터 5분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장을 깨웁니다. 네 번째 비법은 농도입니다. 매실청을 너무 진하게 타도 안 되고 너무 연하게 타도 안 돼요. 정확한 비율이 있습니다. 물 200ml에 매실청 30ml,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국내 식품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매실의 유기산 농도가 이 비율에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가장 잘 유지한다고 해요. 너무 진하면 산도가 높아져서 장벽을 자극하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김정자님은 처음에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매실청을 진하게 타셨어요. 물 한 컵에 매실청을 4대숟가락이나 넣으셨죠. 그랬더니 속이 쓰리고 설사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매실의 유기산이 너무 진하면 장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타시는 분도 계세요. 신맛이 싫다고 물을 많이 타시는데 그러면 유기산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장 연동 운동을 일으키기에 부족해요. 마치 미지근한 물만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밖에 안 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비율은 밥숟가락 기준으로 2 평평한 스푼 정도예요. 물 한 컵은 보통 200ml니까 거기에 매실청 2숟가락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신맛도 적당하고 장을 자극하는 효과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조금 시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만 마시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상큼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김정자님도 처음엔 시다고 하셨는데 나중엔 이 맛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하게 마시면 설사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비율을 지켜주세요. 너무 약하게 타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진하게 타면 탈이 납니다. 딱 이 중간 물 한 컵에 매실청 2숟가락이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매실청을 얼마나 진하게 타서 드시나요? 혹시 대충 넣으셨다면 오늘부터 정확하게 재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 이 4가지 비법만 제대로 지켜도 매실의 효능이 100% 발휘됩니다. 온도 42도, 시간은 아침 공복, 속도는 천천히 5분, 농도는 물 한 컵에 매실청 2숟가락.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매실을 아무리 잘 마셔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이제 김정자님이 정말로 좋아진 이유, 나쁜 습관 5가지를 교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변비를 부르는 나쁜 습관 5가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김정자님이 매실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물을 어떻게 드시나요? 김정자님은 조금씩 자주 마신다고 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대부분의 물이 위에서 흡수되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밀어낼 수 있는데 조금씩 마시면 장에 도달하는 수분량이 부족한 겁니다. 한 번에 충분히 마셔야 물이 위를 지나 소장과 대장까지 도달합니다. 하루에 4번 정도 한 번에 300ml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4번만 제대로 마셔도 하루 수분 섭취량이 충분해집니다. 김정자님은 이 방법대로 하루 4번 큰 컵으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어색하셨지만 사흘째부터는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니까 변이 부드러워진 거죠.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량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혹시 목마를 때만 조금씩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4번 한 번에 큰 컵으로 마셔보세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시는데 이게 장을 더 느리게 만듭니다. 집중이 분산되면 뇌가 배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우리 몸은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배변할 때는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해야 신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뇌가 혼란을 느끼면서 장 연동 운동이 둔해지는 거예요. 김정자님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가셨대요. 지루하니까 뭔가 보면서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10분, 20분씩 앉아 계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이 눌려서 치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화장실은 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아예 화장실 밖에 두고 들어가세요. 오로지 배변에만 집중하면서 5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면 그냥 나오세요. 억지로 앉아 있으면 오히려 항문에 무리가 갑니다. 김정자님은 처음엔 스마트폰 없이 화장실 가는 게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훨씬 빨리 끝나더래요. 집중하니까 몸이 신호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뉴스나 SNS를 보시나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없이 가보세요. 그 5분의 집중이 장을 깨웁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섬유질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 때문에 오히려 식사량을 줄이시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음식을 먹어야 장이 움직이거든요. 특히 섬유질은 장 속에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최소 25g 이상은 섭취해야 하는데 대부분 15g도 안 드세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김정자님도 채소를 잘 안 드셨어요.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반찬도 고기나 생선 위주로 드셨죠. 채소는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하루 3끼마다 채소를 꼭 넣는 거예요. 사과 1개, 채소 1접시, 김치 3끼 꼭 드시고 밥도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섬유질 25g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늘리면 가스가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에서 4일에 걸쳐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첫날은 사과 반개, 이틀째는 1개, 사흘째는 채소 반 접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정자님은 사흘에 걸쳐 섬유질을 늘렸어요. 처음엔 조금 가스가 찼지만 나흘째부터는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변도 부드러워지고 양도 늘어났대요. 여러분은 하루 채소량을 충분히 드시나요? 혹시 고기나 밥 위주로만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채소 1접시 더 드셔보세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변이를 참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변이는 한번 느껴지면 약 10분 정도만 유지돼요. 그 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참으면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한번 참으면 다음번엔 신호가 더 약하게 와요.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엔 신호 자체가 안 오게 됩니다. 장이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결국엔 약 없이는 배변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갑니다. 김정자님도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참으셨대요. 공중화장실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변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한 건 조금이라도 변이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일하다가도 멈추고 밖에 있어도 바로 화장실을 찾으세요. 10분만 참으면 그 신호는 사라집니다. 김정자님은 이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평생 참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느껴질 때마다 바로 화장실에 가셨더니 3일째부터는 자연스럽게 신호가 규칙적으로 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은 변이가 올 때 바로 움직이시나요? 혹시 일이 바빠서 또는 부끄러워서 참으신 적이 있나요? 오늘부터 절대 참지 마세요. 그 신분의 신호를 놓치면 다음 신호는 훨씬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 식사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변비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먹는 양을 줄이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식의 부피가 장을 눌러서 연동운동을 촉진해요. 음식을 먹으면 위가 팽창하면서 장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장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식사량이 적으면 이 신호 자체가 약해져서 장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김정자님도 변비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셨어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데 많이 먹으면 배만 불러서 불편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반찬도 조금씩만 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이 더 게을러진 겁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식사량을 천천히 늘리되 하루 3끼를 꼭 지키는 거예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3가지 이상을 기본으로 하세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김정자님은 일주일 동안 식사량을 조금씩 늘렸어요. 처음엔 밥 반 공기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한 공기까지 늘렸죠. 그랬더니 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음식물의 부피가 장을 자극하니까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변비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천천히 늘려보세요. 음식을 먹어야 장이 깨어납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물은 한 번에 충분히,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집중, 섬유질 충분히, 변에 절대 참지 않기, 식사량 유지하기.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김정자님은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바꾸셨습니다. 매실도 제대로 마시고 나쁜 습관도 하나씩 교정하셨죠. 그 결과 4일 만에 12년 변비에서 벗어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비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은 차가운 물에 매실을 타서 마시고 식후에 아무 때나 마시고 약에만 의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섬유질을 충분히 안 먹고 변이를 참고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모두 나쁜 습관이었죠. 올바른 관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실청은 42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공복 30분 전에 5분 동안 천천히 물 한 컵에 매실청 2숟가락 비율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 4번 한 번에 충분히 마시고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5분 안에 집중해서 끝내고 섬유질은 하루 25g 이상 먹고 변이가 느껴지면 절대 참지 않고 식사량은 3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점점 게을러지고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엔 약 없이는 배변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갑니다. 배는 늘 더부룩하고 독소가 쌓여서 피부 트러블과 두통이 생기고 외출하는 게 두려워지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자님처럼 단 4일 만에 장이 다시 깨어납니다.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고 배도 편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외출도 자유로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가게 되고 하루가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따뜻한 매실 한 잔을 5분 동안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물은 42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우고 매실청은 2숟가락만 넣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5분 동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장을 깨우는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을 한 번에 충분히 마시게 되고 화장실에서도 집중하게 되고 섬유질도 챙겨 먹게 되고 변이도 참지 않게 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정자님은 지금 6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더 이상 변비약을 드시지 않고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하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유롭게 즐기신답니다. 얼마 전에 전화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2년이 4일 만에 바뀐 게 아직도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오늘 아침부터 따뜻한 매실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12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로 약해진 장을 젊게 되돌리는 3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인데 장 연동 운동을 1.8배 증가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꼭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실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겠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안 보겠다. 섬유질 챙겨 먹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합니다.